우리가 소울 컨트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는 이렇게 정신이 없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어쨌든 이 소울 컨트랙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단순한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이 사전에 설정된 그 패턴 속에서 자유의지로 깨어나는 어떤 그 연극 같은 개념이라는 거거든요. 그 양자 중첩이나 양자 얽힘, observer 이펙트라는 게 또 있어요. 관찰자 효과라는 게 또 있어요. 그 양자에 보면 그런 거랑 관련된 건데, 그 우주의 자기 인식, consciousness, awareness가 개별적인 인격체를 통해서 경험을 쌓는 구조다. 뭐 이런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삶의 고통과 기쁨 같은 것들이 그 우주의 나라는 어떤 그 창구를 통해서 자신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이 어떤 뻔한 어떤 목적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떤 도구라는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울 컨트랙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성장하고 확장된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소울 컨트랙의 대표적인 7가지 유형이 있어요. 카르마틱 컨트랙트, 소울메이트 컨트랙트, 트윈 플레임, 그 다음에 뭐 ancestral or family contract, 뭐 mission contract, 뭐 trigger contract, 뭐 contract with self,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뭐 있는데, 우리는 이제 사랑만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랑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거, 카르마틱 릴레이션십,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인연이 다시 만납니다. 어떤 관계냐? 격렬한 감정 충돌, 이게 이제 트라우마 본딩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집착이나 반복되는 상처 같은 거 있죠. 헤어져도 미련이 남고 붙어 있어도 고통이 되는 관계. 과거의 불균형이나 상처 같은 거를 마주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만나게 되고요. 이게 끝맺음이 아니라 배움과 정화를 위해서 만나게 된다고 하고, 이제 이런 거를 집착 같은 거를 운명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관계일 가능성이 높아서 좀 헤어지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 카르마틱 릴레이션십 같은 경우는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 내 인생이 말리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게 트윈 플레임이랑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페이크 트윈 플레임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트윈 플레임 같은 경우는 함께 하면 내가 나아지는 느낌이 들고 내 삶이 나아지는 느낌이 들고 내 스스로가 확장되는 느낌이 든다면, 카르마틱 릴레이션십과 함께 있으면 내가 스스로가 작아지거나 집착을 하게 된다거나 뭔가 약간 병적으로 뭔가 멍든다는 느낌이 많이 드실 거고, 소울메이트 같은 경우는 서로를 치유하고 안정시키는 따뜻한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고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느낌이 있고, 깊은 이해와 존중이 베이스가 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정적인 지지와 성장이나 삶의 동반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뭐 현실과 영혼이 조화롭게 만나지는 사랑을 얘기하고, 이제 너무 이제 의지하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트윈 플레임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하나의 영혼이 쪼개져서 각자의 몸에 들어가 있는 통합적인 어떤 각성의 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운명적으로 알 수 없는 끌림,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같은 거를 느끼는 관계이고, 서로의 거울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내가 마주하기 싫은 나의 모습까지 다 마주하게 되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도망가고 쫓고 다시 사랑하고 도망가고 쫓고 이별하고 재결합하고 이런 관계가 이제 반복이 되고, 나의 이고데스라 그러죠. 나의 그 자존감을 한번 해체를 시켜요. 그죠? 그래서 산산조각을 내고 내가 다시 태어나게끔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고, 이제 쿤들리니 각성이 무조건 일어나요. 이제 뭐 섹슈얼한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영혼적인 깨달음, 어센션 같은 걸 무조건 겪게 되고, 이게 언컨디셔널 러브라고 그러죠.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관계라고 되고, 이게 어떻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요. 왜냐면 이게 한 사람이잖아요. 영혼이 한 개거든요. 근데 반으로 탁 쪼개져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라서, 약간 이거 생각나네. 이거 여러분 이거 생각나네. 이 트윈 플레임은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가장 영적이고 숭고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착이나 그 구원자 컴플렉스 같은 건데 빠지지 않도록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무조건 이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소울 컨트랙들은. 그리고 카탈리스트나 스피리추얼 트리거 같은 또 소울 컨트랙이 있어요. 또 이런 것도 간단한데, 이건 이제 에너지를 깨워주는 되게 강렬하고 짧은 인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트윈 플레임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 되게 짧은 인연인데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어주는 카탈리스트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창조적으로 뭔가 폭발적으로 내 인생에 되게 뭔가를 탁 남기는 사람이거든요. 자아각성의 문을 여는 되게 충격적인 경험을 주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각성이나 통찰, 뭐 인생의 방향에 완전히 전환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고, 함께하는 시간이 짧더라도 가장 내 인생에서 충격적인 어떤 그 마킹을 남기는 사람이라고 하고, 상대가 떠난 후에도 나의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시켜주는 스피리추얼 트리거가 된다 그래요. 영적인 어떤 트리거, 자극제가 되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이런 그 소울 컨트랙이 있는 인연들은 한 가지의 인연이 막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는 어떤 소울 컨트랙이 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3가지만 뽑을 거고요. 간단하게 어떻게 이렇게만 봐드리고, 앞으로 또 이런 거 관련한 거를 리딩을 또 해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카드 3장을 뽑았는데, 여러분이 자신의 카드를 고르기 전에 지금 눈을 잠깐 감으시고, 어디 계셔도 상관없어요. 뭐 지하철 계시더라도 잠시 그 영만 놓치지 않게 잠시 숨을 고르시면서 저와 같이 에너지 연결 상태를 한번 하나로 숨을 고르면서 맞춰보겠습니다. 30초 드릴 테니까, 나는 어떤 인연과 이어지는 게 좋을까? 나는 지금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인가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호흡을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초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가장 느낌이 오는 카드 골라주시고, 얼마 전에 새로운 달이 떴죠. 뉴문이 떴고요. 지금 집단적으로 요즘 많은 분들이 애정관계에 있어서 안정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정과 동시에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5월 1일이 되면서 에너지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새 출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뭔가 도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를 끊어내고 새 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에너지가 완전히 바뀌는 시점이어서 봄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 뉴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가 뭔가 새로 바뀔 때는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직 안정이 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원래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느끼시면서, 함께 모두가 지나가는 시간이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 여러분 마음에 드는 카드를 한 장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나를 이끄는 카드 한 장 골라주시고, 두 번째 카드도 함께 골라주시면서 첫 번째 거 들어보시고 두 번째 같이 들으시면서 나에게 맞는 카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라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제가 스톤을 한번 놔드리려고 그래요. 핑크색, 그린, 옐로우 이렇게 놔드릴게요.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가장 눈에 들어오는 카드 2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울 컨트랙으로 상대를 만나게 되거나 상대와 엮여지게 될 건지, 나에게 소울 컨트랙이 있기는 한 건지 한번 같이 리딩 해보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거는 단순히 타로 리딩은 아니고 의식 진화의 흐름과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어디쯤인지, 여러분들의 운명의 인연이 어디 있는지 제가 봐드리는 겁니다. 출발해볼게요. 저는 여러분의 소원을 현실로 만들어드리는 소프라노 김박사, 소프라노 김홍경입니다. 잘 오셨어요. 출발해볼게요. 렛츠고! 그 색깔 갑니다. 스트렝스 카드 나왔습니다. 스트렝스 카드. 여러분들은 그래요. 자, 암사자와 숫사자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죠. 이쯤이면 어떤 건지 느낌이 오죠. 느낌이 옵니다. 일단 카드를 뽑아서 출발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카드를 뽑을 때 여러분이 궁금한 거를 마음으로 한번 질문을 몇 개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리딩을 하면서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한 답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어떤 소울 컨트롤인가? 와, 똑같은 카드가 또 나왔어요. 대박입니다. 이게 바로 싱크로나시티,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양자 얽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타로 카드가 이런 거예요. 장난 아니죠. 여성의 카드가 3장이나 나왔고요. 느낌도 비슷해요. 좋습니다. 재밌네요. 자, 일단 나오는 대로 저는 읽어드릴 겁니다. 두 분은 제가 봤을 때 트윈 플레임일 가능성이 높은 소울메이트의 관계라고 말씀드릴게요. 소울메이트일 수도 있고 트윈 플레임일 수도 있는데 트윈 플레임이 더 가깝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환경적인 제약이 있거나 몰래 연애를 해야 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울메이트 카드가 이름이 나왔죠 여기. 연애를 오래 했다기보다는 초기나 중기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다시피 한 쌍이 나왔습니다. 한 쌍이, 그죠? Brave Heart, 용감한 심장, 용감한 마음이라고 나왔고, Strong Willed예요. 의지가 대단한 두 사람이라고 나와요. 자신감, 힘, 엔드게임 뭐예요? 다 이긴 싸움이란 얘기예요. 독립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 똑같은 카드가 2장이 나왔어요. 다 필요 없고 됐단 얘기죠. 끝났어요. 게임 끝이요. 여기 보면 마음을 숨겨야 되는 카드가 2개나 나왔어요. 이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란 얘기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란 얘기예요. 뭐예요? 마음껏 사랑을 세상에 소문내고 난리를 치면서 연애하긴 어렵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내 머릿속의 이야기라고 할지언정, 그죠? 내가 혼자 환경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할지언정, 내가 그냥 풀고 나가면 풀고 나갈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뜻대로 내가 막 이거를 막 난리를 치면서 막 온 세상이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둘이. 트윈 플레임의 가장 큰 어떤 그 특징이기도 하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 어떤 이 두 사람의 사랑이라는 게 이 소울 컨트랙의 어떤 그
트윈 플레임의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 중에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통하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두 분 다 되게 그 영적으로 깨어 있으신 분이라든지 지금 두 분 사이에 어떤 어웨이크닝이 일어났어, 어센션이 일어났어, 쿤들리니 어웨이크닝이 일어났어처럼 뭔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시점이라고 보이거나 영적인 각성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 원래 트윈 플레임에서 영적인 각성은 각각 다른 시기에 일어나요. 왜냐면 러너 체이서 다이나믹이 무조건 있거든요. 한 사람은 도망가고 한 사람은 쫓아가는 그 시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한 사람이 좋아하면 그 사람은 도망가고 다른 사람 도망가고 한 사람이 안정을 찾으면 반대가 도망을 가요. 그게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 어떤 이 영적인 카드가 여기 나온 걸로 봐서는 이 두 사람은 분명히 5D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그죠? 물질적으로 현실에서 대화를 하는 거 말고요. 영적인 대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텔레파틱 커뮤니케이션, 텔레파시가 통한다고 말할 만큼 눈빛으로 말한다고 그러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할 정도로 그냥 남들은 이해 못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둘만 이해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왜냐? 트윈 플레임이 뭐예요, 여러분? 밑에 해놓을게요. 한번 구경해보세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왜? 내가 너고 네가 납니다. 트윈 플레임이 바로 그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나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50%씩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울을 보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너고 네가 납니다. 그냥 내 남자 버전이 너고요. 너 여자 버전이 나예요. 코스믹 듀얼리티라고 그러죠. 나 하얀색이 니고 니 하얀색이 뭐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 어두운 부분은 내가 알겠고 왜냐면 내가 그걸 가졌으니까. 너 밝은 부분도 내가 알겠어. 왜 내가 그걸 가졌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를 다 몰라도 내가 너를 알겠거든요. 너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너무 똑같아요. 이런 겁니다. 너무 다른 삶을 살았는데 내가 너를 다 알겠지? 약간 이런 거예요. 이게 트윈 플레임이에요. 그게 놀라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관계에 장애물이 뭔가 어떤 소울 컨트랙인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이거 뽑았는데 Pride and Fear예요. 이 자존심이라고 그러죠. 자존심 때문에 관계에 덜컹덜컹한 지점이 있었다거나 진도가 못 나가던 시점이 있었다거나 약간 영향을 끼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고 근데 카드가 너무 닮지 않았어 두 개? 지금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두 사람이 너무 닮은 두 사람이 만났어요. 트윈 플레임이 맞아요. 너무너무 트윈 플레임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게 어떤 이유에서든 두 사람이 사랑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두려움에 서로가 당연해요. 보돌보돌 떨었다고 보여요. 왜? 트리거 됐기 때문에. 트윈 플레임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서로가 서로를 트리거합니다. 자극을 해요. 내 안에 내가 꽁꽁 숨겨두었던 나만의 불안을 서로가 자극해요. 왜? 내가 너고 네가 나기 때문에. 남들은 모르는 나의 부끄러운 거, 나의 수치스러운 거, 나의 약점 같은 거 아무도 못 보는데 너만 봅니다. 그거를 그래서 너만 자극해요.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치유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물 위로 올려야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자꾸 자극을 해서 치유가 됐거나 하고 있거나 그렇다고 보여요. 했거나 미래를 보자면 서로가 좋아하지만 감정을 절제를 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카드 나와요. 머리 피 터지고 난리 났는데 포기하지 않겠다 나오고 매니페스테이션 그죠? 내 걸로 만든다라는 카드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몇 장 더 뽑을게요. 이분들은 트윈 플레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봐. 소울메이트가 조금 한 10%나 20%에서도 있을 수 있고 80% 이상은 트윈 플레임일 수 있다고 보여요. 제가 여러분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생각에 뭐 소울메이트 같으면 그냥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에 치유가 일어난다. 나에 대한 치유가 일어난다고 보여요. 트윈 플레임이 만나게 되는 목적은 우주가 둘을 엮어주는 목적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라는 비전과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사명이 있는 그런 커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후회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해 나간다 라고 합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치가 된다고 보이고, 스킨십을 할 기회가 주어질 열정 카드 계속 나와요. 주어진다거나, 좋아요. 주어진다거나, 여기 또 환경 카드 또 나와. 그러니까 환경이 좋지 않아요. 환경 안 좋은 카드가 2개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역시도 여기 내 머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좋다고 느끼면 안 좋은 거고, 좋다고 느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은 그거에 대한 컨셉을 두 사람이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나 사랑에 의해서 내가 후회되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리플렉팅, 스스로가 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결론을 짓고 나면 미친듯이 밀고 들어와서 열정을 불태운다. 스킨십에 대한 열정을 불태운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욱해가지고 그냥 질러버리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뛰어들어와가지고 그런 느낌이고, 이거는 여왕 언니가 지금 그죠? 섹시하게 앉아가지고 지금 뭐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건 이제 세상이 인정을 받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억누르고 있던 것들을 세상이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는 순간이 미래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숨어 지내다가 인정을 받는 순간이 올 거예요. 뭐 세상에 모두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주변인들의 인정 정도는 받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런 거와 관련된 컨텐츠들을 이제 앞으로 쭉쭉쭉쭉 올려볼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주변에 좀 추천 부탁드리고, 공유해 주시면 제가 또 하다가 또 나가 떨어지진 않고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또 너무 뷰 안 나오면 또 안 하고 싶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이게 되게 핫한 주제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왜 핫한지 아세요, 여러분? 작년이 카르마의 해였어요. 작년이. 그래서 인생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작년에. 근데 이번 연도가 뱀의 해라 그래가지고 허물을 벗는 해예요. 이제까지 내가 있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 태어나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새로 태어나는, 새롭게 눈을 뜨는 분들이 천지 빽깔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인생의 어떤 나로 새롭게 태어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딩이 핫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다들 비슷한 거를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좋아요. 오늘은 콘들리니 어웨이크닝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그걸 했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 봐요. 그죠? 여러분의 스테이빌리티, 그러니까 안정에 대해서, 뿌리 차크라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좋은 기운, 섹슈얼 에너지를 전해드리는, 여러분의 어떤 안정의 에너지를, 그 생존에 대한 에너지를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3, 2, 1 델론데 상캠박 패밀리 여러분들 델론데 보내드릴게요. 그것과 관련된 거 뭐 5D 커뮤니케이션 뭐 다양한 것들 제가 또 준비했으니까 알람 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저는 소프라노 김박사, 소프라노 김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푹 주무세요. 사랑합니다. 안녕. 뿅. 수고했어. 잘자. 굿나잇. 사랑해. 좋아요. Six of Swords예요. 그래요. 이건 뭘까? 하도 떠들었더니 조금 배가 고프네. 여러분 뭐 드실 거예요? 뭐 드실 겁니까? 어떤 관계일까?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 어떤 솔 컨택인지 잘 봐드리고, 와우. 오우.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요. 스티커 어디 갔냐? 이거를 붙이지 않으면은 제가 거기 유튜브한테 홍군형이 나요. 그래서 붙여놔야 됩니다.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었는데 알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언니도 너무 야해서 조금 갈게요. 야무지게 가려봤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이 어떤 소울 컨트랙일까? 그래요. 이분들은 카르믹일까? 잠깐만 제가 좀 봐야겠어요. 왜냐면 저기서 끝나면 카르믹일 수 있어. 근데 서렌더가 나오는 걸 보면 또 아닐 수 있어. 뭐에 대한 거야 이게? 응? 신고할 거야. 너와의 혼인신고. 웬일이야. 뭐세요? 이분들은 뭐세요? 이분들은 내가 감이 안 오네. 잠깐만 있어봐요. 영적인 관계는 맞아. 영적인 관계는 맞거든요. 육체적으로 겁나 끌려버려. 그죠? 스킨십이 너무 잘 맞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뭘까? 소울메이트? 와, 왜 자꾸 저게 나오지? 이분들은 일단 리딩을 하면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떠들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리딩 하기 전에 여러분들 속으로 궁금한 질문을 한번 해보실래요? 몇 개를? 그럼 제가 떠들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겁니다. 일단 두 분은 어떤 커플일까에 대해서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어떤 소울 컨트랙 있을까? 근데 두 분은 되게 열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스킨십이나 열정, 내가 끊을 수 없는 어떤 유혹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 같은 느낌이어서 제가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독이 되는 관계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카르믹 컨트랙이 아닐까? 끊어내야 되는 게 아닐까? 안 좋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결혼의 카드가 나오고요. 서렌더, 항복하라는 카드가 나와요. 항복하라는 카드가, 안정의 카드가 나오고 완성의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나를 길들이는 관계 있잖아요. 나를 길들이는 관계. 여러분이 왜 길들여줘야 되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좀 길들이는 게 필요한 사람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아니면 딴 거 들으세요. 욕하지 마시고. 어떤 내 안에 야생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자분 남자분 상관없이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내가 안정이 싫어요. 나는 약간 야생마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나는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게 좋고 내가 커리어를 하는 게 좋고 내가 뭐 성공을 하는 게 중요하다든지 내가 몇 살 될 때까지는 연애 안 해요. 뭐 내가 돈 얼마 벌 때까지는 뭐 안 해요처럼 여러분 자유연애 스타일이라든지 약간 오픈 릴레이션십 약간 여러분 약간 그런 스타일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길들이는 사람이라 그래요. 맞아요? 아니면 딴 거. 그래서 저는 무슨 소울 컨트랙인지가 궁금해서 이걸 뽑았는데 여러분을 안정시키는 사람이라고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용기 나를 항복시키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소울 컨트랙인지는 말을 안 해줘. 영혼으로 연결돼 있다고는 말해요. 근데 나를 안정시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여러분이 굉장히 육체적인 끌림을 느낀대요, 이 사람한테. 근데 그게 육체적 끌림이 아니라고 치면 그냥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여러분이 되게 끌린대요, 이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네가 너무 끌린대요. 너를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밤새 생각이 나서 내가 잠을 못 잘 지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시간을 되게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카르믹인지 트윈 플레임인지 소울메이트인지 나도 헷갈려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보내셨거나 보내고 계신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카드도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뭐라고 딱 아직 정의가 안 난 것 같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안정을 시킬 사람이에요. 안정적으로 결혼을 해. 안정적으로 연애를 해. 내 삶을 안정시켜. 현실을 안정시켜. 내 세계를 완성시켜. 영적으로 연결돼 있어. 뭐 그런 사람이에요. 황당하네요. 나를 성공으로 안내해. 뭐 나에게 이성적인 이 클리어함, 그러니까 내가 명확하게 무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람, 열정을 들끓게 하는 사람, 내 안에 새로운 열정을 시작하게 하는 사람, 금전에 안정을 가져다 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 뭐 그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약간 이런 거예요. 뭐지? 되게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두 손 둘발 다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결혼하실 수도 있고, 안정적인 연애 하실 수도 있고, 일에 성공이 와요. 사랑의 성공이 오고. 실제로 계급이라 그러면 좀 웃긴데 이게 너무 옛날 단어지. 사회생활에 어떤 그 차이가 있다거나 나이의 차이가 있다거나 그러면 연상연하라거나 뭐라 해야 되지? 나이랑 상관없이 그냥 그 연애 경험의 차이라거나 하여튼 뭔가의 차이가 있어. 그렇게 보여. 항복. 내가 원래 내 마음대로 똥꼬집 해야지. 일단 박수 한번 칠게요. 여기는 그런 집이에요. 박수 치세요. 내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원래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해. 내가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겠어. 약간 이런 여러분 임자 만났네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임자 만났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니까, 이건 내가 봤을 때 이거야. 이거는 트윈 플레임이고, 나발이고, 소울메이트고, 나발이고,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네. 여러분은 그냥 임자를 만났어요. 이게 양자역학이고, 뇌과학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냥 여러분은 그냥 임자를 만났어요. 이 타이틀이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여러분은 임자를 만났어. 임자를 만났어. 호호호 이렇게 하면 되겠다. 호호호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상대방이 여러분이 임자일 수 있어.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을 만나서 그 임자를 만나버렸어. 그래서 남들이 봐서 네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홀랑 빠져가지고 일이고 나발이고 뭐고 그냥 여러분한테 홀랑 빠져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려요. 이런 거 가능해 보여요. 너무 귀엽네. 그냥 두 사람은 어떡하지? 어떡하냐 둘이. 타이틀이 별로 안 중요하다. 약간 요렇게 말해주고 싶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죠? 상대방이고 여러분이고 됐어요. 여러분 됐어요. 그만 보세요. 됐어요. 어떡하냐. 상대방이 여러분을 만나고 그 전의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 같아요. 솔로 생활 다 필요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건 상처가 뭐가 있었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건 썸 타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건 아무 상관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다 됐어. 트랜스포메이션 됐죠? 다시 태어나요. 새롭게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나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걸 수도 있고 인생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이 이렇게 이 오빠 이렇게 우통을 벗고 있냐? 그래서 몰랐네. 그래서 이 언니는 이렇게 수영복을 입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커미트먼트 진지하게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빙인 러브 사랑에 빠져요. 할모나이즈 릴레이션십 조화로운 관계
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요. lit 있죠. The sun 카드 어떻게요? 어떻게 해도 다 좋은 카드예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창조적으로 하이어 바이브레이션 높은 바이브레이션을 통해서 성공하고 사랑하고 난리 납니다. 행복하고 진실이고 믿을 수 있고 뭐 성장 새로운 시작. 너무 웃기다. 여러분만 임자를 만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임자를 만났다. 두 사람은 다 필요 없다. 과거가 끝이 나고 새롭게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소울메이트냐 트윈 플레임이냐 뭐 어떻게 되냐 러너냐 체이서냐 다 필요 없고 그냥 됐고 과거가 끝이 나고 새롭게 시작된다. 두 사람은 데스, 선, 러버스 나왔어요. 여러분 됐어요. 이것만 하면 그냥 된 것 같아. 두 사람은 그냥 복지를 많이 내시고 행복한 사랑을 그냥 하세요. 하시고 제가 봤을 때 그냥 두 사람의 과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연애에 대한 기억이나 경험 같은 것들이 그닥 유쾌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두 사람이 좀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여행을 하면서 사랑을 키운다거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과거로부터 떠나와서 행복한 사랑을 하게 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요. 두 사람은. 그래서 예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견뎌냈다 이런 것들도 가능해서 이분들은 뭐 행복하세요. 너무 웃겨. 이 카드의 조합이 너무 웃겨요. 깔끔한 어떤 그 정리와 함께 미치게 행복한 시작에 대한 시나리오라서 행복하는 순간 항복을 두 손 두 발 들자마자 모든 게 약간 해결돼 버리는 아주 행복합니다. 아주 뿌듯해요, 여러분. 더 진지하게, 더 깊이 있는 어떤 리딩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에 개인 리딩이나 헬로보도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자, 갑니다. 3, 2, 1 델럼데 상캠프페일 여러분들 델럼데 보내드렸습니다. 좀 더 통찰력 있고 깊이 있는 리딩 보고 싶으신 분들만 저한테 오시면 되고 그냥 간단하게 예스노 같은 거 보실 분들은 헬로봇이나 다른 채널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좀 이렇게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좀 다각적으로 봐드리는 거 심리를 파악해서 좀 기저를 파악해드리고 저는 이런 거를 좀 하는 사람이라 그런 것만 보러 오세요. 비용이 싸진 않아서 어쨌든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하고 행복하시고 두 분 예쁜 사랑 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뭔데 이렇게 너무 웃기다. 너무 귀엽다 둘이. 예쁜 사랑 하세요. 안녕. 뿅. 수고했어. 잘자. 안녕. Love you. 방금 리딩 너무 웃겼어요. 여러분 심지어만 들어봐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내가. 식소보 완제요. 카드 너무 좋다. 두 분은 어떤 소울 컨트랙인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와 진짜 기대도 못했는데 그런 리딩이 나오다니 진짜 황당스럽다. 황당스러워. 제가 한참을 떠들었는데 다 필요 없고 제일 끝에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와 진짜 황당스러워. 아무리 물어도 답이 안 나왔는데 그런 이유였다니. 자 어떤 소울 컨트랙트일까? 어떻게 될까? 가끔 타로를 보면 타로가 하고 싶은 말인데 제가 자꾸 딴 걸 물으면 얘가 답을 안 주거든요. 답을 안 주고 진짜 나중에 진짜 아 이래서 답을 안 줬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손이 작아서요. 진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웃길 때가 있어. 너무 황당스러워. 와우. 자, 한번 리딩을 가보겠습니다. 자, 이 관계는 제가 봤을 때는 카르마적인 어떤 관계가 얽혀 있는 혹은 그 다크나이트 오브 소울을 지나고 있는 트윈 플레임적인 관계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요. 아니면 다크나이트 오브 소울을 지난, 그죠? 거의 다 지난, 그죠? 어센션이 거의 다 끝난? 약간 요런 거 가능하고. 왜냐면
장애물이 death and guilt로 나왔거든요. 뭐냐면 이 관계에서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다에게 인생에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해증, 그러니까 이고데스를 강제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삶의 구조 자체가 바꿔줘야 되는 관계라는 걸 의미해요. 그게 다크 나이트 오브 소울이라고 트윈 플레임에서 말하는 건데,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죄책감이나 책임감 같은 거를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관계에서 고통을 정화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거나 내 영혼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치유에 대한 숙제가 있는 관계라는 걸 의미를 해요. 이거는 소울메이트라기보다는 트윈 플레임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 자체가 일어나야 관계가 완성이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주고받는 거에 대한 불균형이 있었다거나 갑자기 어떤 급작스러운 행동의 패턴의 변화 같은 게 있었고, 한쪽에서 계속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주었다면 한쪽은 충동적이거나 회피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보여요. 이게 아마 카르마적인 어떤 행동일 수 있고,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게 후회나 상실 같은 걸로 반복이 됐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놓아야 될 것들을 놓지 못했을 때 이런 게 나와서, 여러분이나 상대방이 과거에 대한 어떤 경험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거나 놓아야 될 것들을 아직 정확히 다 놓지를 못해서 관계가 완전히 진도가 나가지 못했다. 약간 요렇게도 가능하고, 이 장애물로 이런 게 나온 것들이 트윈 플레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관계 자체를 보면, 이 헐밋 같은 거는 이제 트윈 플레임 관계에서 분리, 세퍼레이션이나 어센션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자발적 거리두기나 어떤 내면의 탄색 같은 거에서 나오는 카드이기도 해서, 대신에 이제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내가 보고 있지만 행동을 아직 하진 않아서 내적인 깨달음을 내가 얻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알지만 아직 적극적인 액션이 아직 따라오지는 못한 관계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대신에 이제 식스 오브 완즈가 나온 걸 보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의 방향이 정해는 졌어요. 그러니까 이 트윈 플레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프로포즈 카드도 나왔고요. 그죠? 미래에 대해서 내가 행동을 할 거에 대한 모든 방향이 다 뭐라 그래야 되지? 정해졌다고 해야 되나? 약간 정해는 졌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적극적인 액션이 빠르게 일어나지는 못한 거예요. 이것도 어느 정도 속도감이 되게 빠르지는 않아가지고, 과거에 대한 어떤 정리되지 않은 상처 같은 것들이, 그게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걸 수도 있고 그 전 관계나 과거의 어떤 나의 어린 시절이나 아니면 그냥 나의 삶에 대한 상처 같은 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한 치유, 혹은 상대방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치유를 겪고 있는 혹은 겪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트윈 플레임이나 소울메이트일 수 있다 보여요. 소울메이트도 가능할 수 있겠어요. 자신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이 소울 컨트롤에 있는 분들은 그걸 조금 더 뽑아야겠다. 카르마적인 관계일 수도 있다고 보여서, 이 관계는 여러분께 그냥 사랑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혼의 리얼라인먼트, 재정렬을 요구하는 어떤 통과 의례적인 거를 가르쳐주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삐뚤어 나가면 카르마틱 관계로도 나갈 수도 있을 것도 같아서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이거는 카르마틱 관계거든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이 현실적인 안정을 가져온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있던 어떤 상처들을 치유를 한다고 말을 해요. 그죠? 분명히 이 사람이나 아니면 과거의 경험에 대한 여러분이 되게 깊은
깊은 상처가 있다고, 상실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대요. 배신이나 상실, 그죠? 그것들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내면의 어떤 것들을 치유를 한대요. 공부를 하고, 그죠? 그거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하고, 그거를 내가 안정적인 미래로 가져갈 수 있게 축하할 일로 만든대요. 새 출발을 하게 되고, 그걸로 현실적인 어떤 새 출발이나 어떤 안정적인 그 관계의 시작을 만들어 간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카르마틱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어떤 것을 깨닫는 소울메이트의 여정이나 트윈 플레임 어센션을 그 완성하는 단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여튼 두 번째 건 좀 웃겼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관계 자체를 지금 다크 나이트 오브 소울을 지나고 계시거나 거의 다 지났거나 가능하다고 보여요. 초기라기보다는 오늘은 좀 이상하게 중기나 말기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여러분. 이 소울 컨트릭이라는 거는 절대 쉽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런 관계들은 두 사람만이 통하는 어떤 그 영적인, 이거 오늘 이거 지금 계속 나왔거든요. 두 사람만이 통하는 어떤 게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두 사람만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차피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 토로 참치 뱃살을 못 먹어본 사람한테, 아니면 이렇게 하자. 아니자. 소고기를 평생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한테 소고기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해요. 뭐 비슷한 거를 자꾸 해가지고 설명을 해도 그게 그 사람한테 설명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비슷한 거 설명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걸 그 사람 어떻게 알아? 평생 먹어보질 않았는데. 아이스크림 안 먹어봤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 못해요, 여러분. 비슷하게 상상할 수 있을진 몰라. 근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관계나 소울 컨트랙 같은 관계는 두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내가 미쳤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이 패러노멀한 이런 비과학적인 일들이 과학적인 언어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요. 내가 다양하게 본다면. 여러분 혼자 속 썩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시고, 오늘 리딩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타임라인 밑에 찍어서 같이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과 또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접점이 되기도 하니까 서로 응원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재밌게 보셨기를 바래요, 여러분. 오늘 리딩 나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주변에 공유 좀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슈퍼챗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좀 간단하게 그냥 예스노 같은 거 궁금하시면 다른 채널이나 헬로우벅 가시면 되고, 좀 더 다학적으로 깊이 있는 어떤 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만 저한테 오세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기운 보내드려요. 3, 2, 1 델름대 상계민 키막 패밀리 여러분들 델름대 보내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잘 자요. 안녕. 굿나잇. 잘 자. 수고했어. 사랑해.